네, 안녕하세요. 조원호입니다. 2011학년도 2010년이죠. 9월 모평 언어 영역 시절에 나왔던 21번부터 24번 작자미상 김원전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코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읽기에 무리가 없죠? 뭐 서술자의 말투 혹은 인물의 말투가 너무 괴이하게 길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 뭐 대사도 짧게 짧게 구성되어 있고 무리가 없다. 자, 그다음에 갈등 서사 구조가 잘못 썼네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 뻔한 전개. 어디서 많이 본 전개를 보이고 있어요. 금방울전, 그지? 그래서 상황 파악이 용이했을 겁니다. 뭐 그 누가 누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얘기지. 모르는 단어 체크해라. 그리고 좀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죠. 금방울전 할 때 여러분 내가 김원전을 언급했을 거예요 아마 막판에. 그래서 금방울 같다 그러한 전개다. 문제 난도는 평이했습니다. 어려운 건 별로 없었고요. 전개가 단순한데 그 사이에 뭐 언제나 중요하죠. 사실 요 지문뿐만 아니라 인물들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지문의 성격에서는 선지 구성이 거의 인물들의 태도 정석 이런 부분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이 우리의 고륙이다. 고륙 뭡니까? 뼈와 살이죠. 뼈와 살, 그러니까 가족이란 얘기야. 고륙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해도 뭐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 흉물이라 해도 출산할 때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니 선녀를 만났어요?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요. 해산은 이제 출산이죠. 누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 보통 유모가 도와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선녀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이 고륙의 해산에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범함을 드러내는 거겠죠.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겠냐.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뭐 흉악한 건가 봐요.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자, 요 발화를 보니까 대충 저거가 있어. 저거가. 그리고 흉물이래. 흉하게 생겼대. 흉악하게 생겼대. 근데 저거 우리 아무리 봐도 우리의 고륙 같다. 뭔가 나았어. 근데 누가 도와줘서 나았어? 선녀가 도와줘서 나은 저 흉악한 것은 우리의 고륙인 것 같다. 자, 요 정도 상황 잡았죠?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 밥 먹는 소리를 듣고 이불 속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와 승상 곁에 놓였다. 아, 금방울 같네요. 금방울은 이쁘게라도 했지. 금방울이니까. 얘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굴대굴 굴러와서 승상 곁에 놓였어요. 승상이 크게 놀라겠죠? 너네 같은 데 놀랐을 거야 아마. 이윽기보다 갑자기 생각하래. 갑자기?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만은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밥을 먹고자 함이라. 자, 귀와 눈이 없는데 청각과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렇거나 밥을 줘보리라 했다. 부인도 고의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에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이렇게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밥을 갖다 줬어 이렇게. 그랬더니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여기서 갑자기 주걱 같은 부리가 이렇게 나왔고 이걸로 밥을 흡입하는 거죠. 자, 승상이 하도 고의하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의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했더니 튀어나왔네요.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어찌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리요. 아, 태어난 지 한 달쯤 됐는데 주걱 같은 부리를 내밀어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아무렇거나 밥을 더 줘보라 했다. 부인이 웃고 헤헤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러게요. 그것이 주는 대로 먹음에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의하게 여겼다. 자,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그것, 지금 계속 그것이라고 하고 있죠.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의만 하게 됐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유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먹이라. 계속 줘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맨날 지금 이것이라 그러고 저것이 그것이라 그러고 저것이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어 원이라 하라. 이름을 너무 막 지은 거 아닌가요? 동그라니까 원이라고 한 거 같은데, 그쵸?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방 안에 성장을 했어요. 이만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의하면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이렇게 강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노복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월영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장소네요.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했다. 공급했다는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됐다. 그 월영각 방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방이 터지게 됐어요.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관용적 표현이네. 어느덧 10여 년이 되었다. 자, 중략 다음 갑니다. 바로 다시 적응할 준비하시고 새로 잡아줄게요.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에 다 찾으니 비복 중에 노비죠?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남대없는 선동,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존재일 경우 선자, 이 신선 선자예요. 선자를 쓰죠. 남자일 경우는 우리 선관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요. 여성일 경우는 선녀로 표현이 많이 되고요. 아이일 경우는 선동이라 합니다. 선동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헤이 하고 애가 불렀어요.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니까 뭐야 저 새끼 하면서 보니까 방 안에 가득했던 거 이랬던 게 방 안에 가득했던 게 없어지고 한 소년이 앉아 있어요.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노복은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가에 가보니까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가로되 소자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라는 거고요. 10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제가 바로 원입니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하도 고의하니 사실을 자세히 말해달라 했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성관이 내려와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네요. 사건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성제께 득죄하여 사람인가봐요. 10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그러니까 허물을 벗긴 거지. 방 안에 두고 이러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허물이었던 거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배워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3권이 놓였사오니 책 3권은 선물이네요. 10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그러니까 이 불효라는 게 이 불효라는 게 허물로 존재했던 것.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먹이면 크긴 크는데 사람은 아니고 뭐 그랬던 모습, 그거를 이제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불효.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있고 천서 3권이 놓여있어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10년 동안의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으니 무슨 알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제 배 다시 절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10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속에 있을 때는 정체성이 없었나봐요.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여 10년 고생을 이다지도 했느냐 하면서 못내 기뻐하였다. 내 외 부부 상하 주인과 노비 모두 이웃과 친척 가운데 네 아니 기뻐하리요. 기쁘단 얘기죠. 자, 뭐 어려운 부분이 없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자. 적절한 것은, 자, 김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이 탓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이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적 없죠.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좀 뭔가 선지가 웃기지 않아요? 아무튼 뭐 뭔가 나은 건데, 아무튼 밥을 먹자 왜 근심하겠어. 근데 아무튼 뭐 보시면 부인도 고이하여 라고 얘기를 하긴 했죠. 밥을 먹으니까 부인은 웃고 밥을 또 가져다 준 부분, 아무튼 근심하진 않았습니다. 얘가 밥을 먹는다 어떡하지? 라고 하진 않았다. 노복은 흉물에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부인이 흉물을 고이하게 여기고 있군. 한 적은 없죠, 노복은. 김원은 흉한 모습이 이웃의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뭐 10년 불효를 어찌다 아뢰리까 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 10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희로소이다. 지금 정확하게 흉한 모습이 걱정을 끼쳤죠?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앞에 흉물이었던 모습, 그리고 김원이 걱정을 끼쳤던 자신이 불초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흉한 모습이 걱정을 끼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맥락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야. 자, 김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한 게 아니라 아들의 말을, 이렇게 다시 재탄생한 아들의 말을 들은 거죠. 자초지종을 듣고 해소했다. 이웃의 반응을 듣고 보고 해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탓 아니고요, 근심한 거 아니고요, 태도를 비웃은 부분 없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자, 주인공이 천상에서 복이 봅니다.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라 한다.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적강화소, 고전 시가 할 때도 고전 소설 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김원전에서 공간은, 자, 이렇게 적강화소가 되면은 세계관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지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합니다.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 자, 공간의 이동 잡아주세요. 천상계에서 일단 지상계로 적강합니다. 그 다음에 내당에서 흉물로 있었고요. 성장하면서 월영각에서 흉물로 있었고요. 그게 또 집을 찢을 것 같은데 변신하는 과정에 선관이 개입해서 대청 이 소년이 되고 아들로 인정받는 것까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도식화해놨네요. 자, 바로 선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거고, 가의 결과, 적강의 결과죠.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 계속 나왔죠.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이것이죠. 맞는 말. 자, 그 다음 적강의 성격 때문에, 적강의 성격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천상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선관이 천상계의 존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3번에 나에서 밥 먹기를 통해 흉물은 이름을 얻게 되죠. 밥을 먹으니까 이것저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원이라고 부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륙은 가족이니까 성격이 강화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자, 이것에서 원이라고 명명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밥을 먹는 행위로 명명이 된 건데, 이 명명이 아까 고륙이라고 언급도 했고, 명명 행위를 해준 것 자체가 정체성을 인정받은 거죠. 자식으로서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륙인가 하고 있었지. 근데 흉물이야, 흉악하다 이랬잖아. 근데 보니까 밥을 먹네? 고륙이네? 라고 했을 때 성격이 강화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다의 결과를 비복은 김승상에게 보고는 했는데 부자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자, 비복이 보고한 내용이 뭐였냐면 흉물이 없어지고 선동이 있더라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복은 흉물이 선동이 되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전달한 건 아닙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의 결과를 비복은 김승상에게 보고한 게 아닌 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고해야죠. 흉물이 있었는데 그 흉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다의 결과를 보고한 거지만 흉물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선동이 있어요. 잉?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의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다. 답은 4번. 5번. 다 이후. 자, 변신 이후 부자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맞다고 잡아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아들이란 뜻이잖아. 부자관계 아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오히려 3점짜리는 이게 3점짜리였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발문이고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문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확인, 지문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까지,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가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그렇죠? 죄의 대가로 그랬다고 선관이 얘기했죠. 주인공이 적강에 대해 수동적이다. 죄의 대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자청해서 지금 지상으로 내려온 건 아니니까 수동적이란 해석은 무리가 없죠. 자, 2번. 나다 보시면 성장과 변신인데 가에서 비롯된다는, 적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자, 일단 적강한 후에 성장과 변신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해석해줘. 그러면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는 부정할 수 없죠. 먼저 일어나는 곳이니까 뭔가가. 3번. 성장과 변신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으니까 의심한 거 아니야. 왜냐면 지상에서는 이렇게 변신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 6살 때쯤 인간으로 부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라면 이선지 납득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나다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일단 성장에, 자, 김원은 다 참여하죠. 일단 성장에는 부모가 참여했죠. 네, 그러면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는 이제 변신인데 변신에는 부모가 참여를 했나요? 부모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참여했죠? 선관이 참여했습니다. 즉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말이 되겠지. 왜냐하면 지상계의 존재인 부모가 다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상계의 존재인 선관이 다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했으니까. 다는 김원과 선관이 참여한 거니까 지상계 의지만으로 천상계 질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다 때문에. 5번. 다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증거물, 허물이죠. 허물이랑 천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가 소통, 천상계가 준 증거물을 부모에게 확인, 소통, 뭐 틀린 말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지금 비판적 사고 그리고 추론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선제 나오고 있죠. 이건 요즘 추세기도 합니다. 문학도. 자, 그렇기 때문에 추론적 사고, 해석이 들어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지, 부정할 수 없으면 맞는 선지, 얘기할 수 있는 선지, 이건 진짜 아닌지, 긍정 법물과 부정 발문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론은 조금 더 민감하고 조심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해석의 선을. 자, 56번 기억의 상황이 뭡니까? 상황 한자 성어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네요. 기억, 왜 이렇게 고생을 했냐? 고생을 한 후 지금 잘 됐죠? 고생을 한 후 결국은 빛이 왔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 괄목상대, 이건 뭐 송건과 여몽이라는 그 캐릭터들, 삼국지 캐릭터들에 관련된 고사죠. 아무튼 엄청 늘었다. 눈을 씻고 상대해야 할 정도로 학식이나 재주가 부쩍 느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씻고 상대해야 할 정도로 학식이나 재주가 급증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괄목상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권부 10년은 권세는, 권력은 10년 이상을 못감. 동상이몽은 뭔지 아시죠? 동상이몽은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 딴 생각한다. 오리무중은 방향 못 잡음.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향무중이란다. 방향 못 잡음. 왜 자꾸 X? 방향 못 잡음. 자, 한자 성어는 뭐 얘기하던 대로, 말씀드리던 대로 6평 이후에 이제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마더통에서 나오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아는 건 확인하시고 몰랐던 거는 머릿속에 좀 넣으려고 해주세요. 여기 나온 기출 한자 성어들만 모아서 이것만 알게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발전이 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또 모르는 것들, 질문 사항들은 모아뒀다가 피드백 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